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을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15개 나라를 다닐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이번에 읽어볼 것은 부채 자본을 바꾸는 BIS의 꼼수라는 주제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후순위 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을 했고 저축은행 역시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장기 고수의 특별 상품, 연 8.5%의 확정금리 등의 듣기 좋은 말들만 안내장에 써놨고 후순위 투기라는 용어를 표기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후순위라는 말을 아예 쓰지도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된 이후에야 후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후순위 채권이란 어떤 것일까?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은 부채이다.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도산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된다. 여기에 돌려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반적인 채권회사와 일반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다시 말해 회사가 망해서 빚잔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밀리는 게 바로 후순위 채권이다. 선순위 채권,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순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채권자들에게 돈을 다 주기가 힘들고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송승영 희망 재무설계 이사의 말을 들어보자. 후순위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보다 더 금리를 더 많이 줍니다. 위험하니까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선순위 채권보다도 후순위 채권은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도 높은 데다가 만기도 깁니다. 보통 한 5년 반 정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이 이러한 후순위 채권을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는 일반인들 모르는 꼼수가 숨어있다. 이 꼼수의 비밀은 바로 BIS다. BIS는 은행의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가 5% 미만이면 경영 개선 권고, 3% 미만이면 경영 개선 요구, 1% 미만이면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BIS가 5% 아래로 내려가면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 권고나 요구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다. 만약 은행이 예금을 빼서 후순위 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BIS가 높아지면 자산이 건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오인영 부회장의 이야기다. 은행은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은 부채입니다. 언젠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부채로 잡힙니다. 하지만 만기 5년 이상 후순위 채권은 자본으로 인정해서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까지 읽었는데요. 후순위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죠. 후순위. 선후. 뭐 이 의미인 거잖아요. 후순위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가장 나중에 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저축은행이 예전 많지 못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예전에 저축은행 하면 막 이자가 높은 곳, 예전에 막 상호신용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더군다나 인터넷은행도 난립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은행을 갈까요? 저도 지금 요즘에 은행에 간 건 지금 4, 5년 되고 있죠. 적금을 들어도 인터넷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고, 예전에 은행은 그런 매력이 있었잖아요. 시원한 에어컨, 가장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점점 쉴 곳은 줄어들고 있고 앉을 곳도 없잖아요. 그만큼 은행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앉을 수만 있다면 가지 않을까요? 저러고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딸기 크죠?
원래 좀 딸기를 연유에 찍어 먹는데 오늘은 그냥 먹습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축 상품을 가입하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곧 선거철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후보자들의 자산 내역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무튼 좋은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책을 읽을 거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